안녕하십니까. 카이저랩 대표 카이저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부동산 생활화 중에서 세 번째 문제 해결 및 투자자 모임반 스터디라고 하는데, 지난 시간에서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잘하고 싶잖아요. 그죠?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으려면 우리가 누굴 찾아가야 돼? 뭔가 잘하는 사람들 붙어 있으면 잘할 것 같잖아요. 그죠? 근데 문제가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줘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이제 찐 투자자 모임에 가려면 나만의 주특기를 개발해야 돼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이때의 주특기가 뭐냐면, 이 사람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먼저 같이 하고 싶잖아요. 그죠? 자기의 수준을 알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면 돼요. 그 수준의 평균이 나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. 그러면 내 실력도 그냥 고만고만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없잖아요. 기술이. 그래서 저는 약간 동선 짜는 거고, 다른 친구는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거, 다른 한 친구는 부동산가 사장님 만나는 거, 이게 주특기였어요.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허접해. 없잖아요. 그죠? 이런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, 아파트 전문, 그 다음에 빌라 전문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이게 나하고 너무 맞는 거야. 그래서 아파트 전문이 되는 거고, 어떤 사람들은 빌라를 낙찰해서 돌려보니까 나하고 또 너무 맞아. 지금이야 그 빌라왕 이런 사건들 때문에 빌라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, 빌라가 또 이 투자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투자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,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왕 사태를 이제 초래한 그 투자금 자체가 워낙 안 들고, 어떨 때는 이 빌라를 사는데 돈이 남아요. 왜? 빌라를 2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 2억 5천이야. 이게 가능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해당하는 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150%, 이 선에 얼마까지 이제 전세가 가능하다,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상당히 싸게 샀다. 싸게 사면은 전세를 그 해당하는 그 기준에 최대치로 맞추게 되면 오히려 돈이 남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. 이런 것들이 약간 저 범죄 조직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터진 게 이제 빌라왕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도 있고,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웬만큼 다 나와 있잖아요. 근데 빌라는 시세가 없어. 잘 부르기 나름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이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만 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지. 그런데 그 해당한 빌라를 싸게 사면은 어쨌든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빌라를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빌라 전문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양권, 이 분양권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럼 이제 분양권 전문이 되는 거다. 그죠?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만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약자로 제재라고 하는데 제재 전문이 되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각 해당하는 주택의 분야,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이제 그 전문가가 될 거잖아요. 그죠? 이 주특기가 생긴 거지. 그리고 이 가만 보시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주특기가 있으면,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가 정말 잘해.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빌라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. 그럼 서로 이제 그 나는 아파트를 알려주고 그 사람은 한테는 내가 빌라를 배우면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품앗이가 또 가능하거든. 그리고 이제 빌라, 아파트 해가 주택은 다 알아. 근데 내가 상가를 잘 몰라. 그럴 때는 이제 상가 모임 갈 때 나는 이제 갭투자나 분양권 이런 거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교류가 가능한 거지. 그런데 이제 그 이와 같은 분야를 뛰어넘는 분야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대출하고 세금이에요. 대출하고 세금을 잘하면 투자를 할 때 엄청나게 유용하거든요. 그래서 이 대출하고 세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분야는 아니지만 이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상당히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 첫 번째, 대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항상 투자금이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 대출 금리가 낮은 곳을 찾는다든지, 아니면은 대출, 투자자들은 가능한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원해요. 투자금 작게. 물론 양날의 칼이 있긴 한데, 이왕이면 대출이 많이 나오고 대출 이자가 작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노력하는데, 이 친구 그 대출은 살아있는 생물과 똑같아가지고 계속 바뀌어.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들을 잘 알면 투자할 때 상당히 용이하다.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, 여러분들 인천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죠?
송도잖아요. 이와 같은 동네는 매가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전세가가 좀 낮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면 내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 아마 못해도 한 4억이나 4, 5천 돼야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3억인 거야. 그럼 내 돈이 2억 들어가잖아요. 갑자기 2억이 어디서 나와? 그런데 이것을 대출을 끼고 살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사느냐? 앞에 선대출이 뭐냐면 이 전세보다 앞에 먼저 대출을 받아.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 대출 있으면 뒤에 전세 안 들어오잖아요. 그죠? 앞에 대출이 끼어 있는 집에 누가 전세로 들어가? 근데 이게 들어가는 또 원리가 있어. 어떻게 되냐면 매가가 5억이고 앞에 대출을 만약 1억을 받았다. 그죠? 그렇게 되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전세가 3억이면 3억이 안 들어가 한 2억 5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이해가요? 2억 5천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 겁나 전에 앞에 대출이 있으니까. 근데 2억 5천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다.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이 집이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보험 회사 뭐 허그 같은 데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전세금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와 같이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대출을 앞에 끼울 수도 있고 뒤에 끼울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금을 줄이면서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왕이면 요즘 금리가 얼마나 높아요. 금리 싼데 또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출 중개사 연락처가 100개가 넘어. 무슨 말이겠죠? 쫙 뿌리는 거예요.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한도,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 한도하고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려달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렇게 하면 이제 연락이 올 거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싼 걸 하는 거예요. 한도 많이 나오고. 그래서 대출이 상당히 중요하고. 그리고 또 세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돈을 버는데 뒤로 세금으로 다 까먹을 수가 있어.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만약에 분양권을 사서 1억이 남은 거예요. 1억이 남아가서 바로 팔았어. 그럼 세금이 얼마냐면 사서 바로 팔면 세금 77%야. 1억 벌면 얼마야? 7,700만 원의 세금인 거예요. 뭐 남는 게 없어 이게. 어이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건설사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세금을 바꾸려고 해요. 1년만 지나면 일반 과세로. 그러면 이게 만약 바뀌었다 치면 갖고 있다가 1년 지나서 팔면은 일반 과세가 되면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똑같아요. 한 1억 받으면 세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정도 수준. 이 부동산에서는 대략 한 1억 정도 벌면 세금이 보통 최대한 2천만 원 정도 돼요. 그러면 1년 지났다가 받게 되면 내가 8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. 아까는 2,300만 원만 버는 거고. 맞나요? 이와 같이 세금이 상당히 중요하다. 또 중요한 게 비과세. 우리가 사는 보통 1주택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고 나서 한 2년 정도 예전에는 무조건 살아야 됐어. 해당한 집에. 이제는 보유만 해도 되는 집들이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. 그걸 알게 되면 이왕이 비과세 제일 낮잖아. 한 10억 정도 벌었는데 이게 비과세야. 10억이 다 내 거예요. 무슨 말이겠죠? 그런데 가끔가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이와 같이 비과세가 되려면 그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. 그죠? 그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님, 그 다음 위로는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래는 아들, 딸.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어디 그 투자 모임 가가지고 갭 투자로 지방에 뭘 한 거 산 거야. 이야기도 안 하고. 무슨 말이겠죠? 그래서 팔기 전에 아니 아들이 당연히 이제 그 아예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집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집을 갖고 있는 거야. 이미 끝난 거예요.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.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은 거야. 10억에 대한 세금이 얼마예요? 절반 이상이야. 5억이 날아가서 5억이.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,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와 같이 크게 비과세되는 물건이 있을 때는 팔기 전에 한 세대를 구성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.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고 집이 있으면. 내가 팔았는데 만약에 집이 있어가 문제가 생기면 나와 의절이다. 왜? 5억이 지금 날아간 판인데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 그걸 알게 되면 그 해당한 아들 집을 빨리 당장 팔고 비과세로 뭐냐 그 1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팔면은 비과세 그거 규정에 맞게끔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또 이 세금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화랑이면 세금 규제가 힘들어지고, 그죠? 지금처럼 되게 그 부동산이 부동산이 잘 나가고 계속 올라가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빡세지고,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규제했던 부동산 세금 정책들이 되게 완화가 돼요.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
그 정책들을 알게 되면 뭐 지금 곧 나올 게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이 만약 1년 이상 1년 지나게 되면 일반 과세되면 전국에 있는 분양권 그 중에서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 먼저 뜨겠죠, 그죠? 아니면 광역시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분야가 상당히 이제 그 핫해질 수가 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에 의해서 세금 어떻게 보면 정책이잖아요. 하면서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트렌드를 잘 아는 지인이 있다.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같이 하려고 해. 이 사람이 아파트를 모르고 입지 부서 잘 몰라도 대출하고 세금을 잘 알면 어떻게든 같은 모임에 같이 끼워 넣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빨리 좀 더 윗 레벨의 이때 고수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싶으면 대출하고 세금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뭔가 좀 알려야 돼. 에이, 잘한다고. 아니 그 형 이런 게 있는데 알고 계시냐? 아니면 요새 이제 그 정책이 바뀌었는데 혹 알고 계시냐고. 요거는 사람들이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것들 한 번씩 멘트를 날려주면 야, 너 괜찮네. 우리 모임에 한번 들어와 봐.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모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주특기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부동산의 신이 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그 오타니 요즘에 야구 엄청 잘하잖아요. 조금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있잖아요, 그죠?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을 지금 연봉 순위로는 1년 계약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에서 한 10등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도 1년에 3천만 불이 넘어요. 3천만 불 하면 한 360억 이 정도 되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연봉보다 더 많이 이 사람이 광고를 받아요, 찍어가지고. 그래서 두 개 합치면 6천만 불이 넘어. 그래서 메이저리그 전체 탑이래. 제가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특기를 늘려가기 위해서 그 만다라트 차트라고 있어. 뭐 기획에서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글을 쓰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원하는 바를 쓰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목표를 이거 어플도 있더라고.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만다라트 차트에다가 적은 거야. 나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일본 전체 8개 구단 중에서 1순위로 나는 그거 지명을 받을 거다.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네모 안에 주변을 뭐 한 8개가 둘러싸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컨트롤이 좋아야 되고 정신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체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. 그 컨트롤이 좋으려면 이게 또 다른 거에 이제 그 9개 중에 중앙에 딱 있는 거죠.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한 바를 이루었다라고 했던 게 기사화에 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분야가 많잖아요. 분야가 많은데 만약 부동산 한성지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, 갭 투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격파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고수의 반열이 올라와 있고 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전체 재테크 중에 또 한 분야잖아요. 그걸 이제 주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옵션이니까 이게 제가 뭐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도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될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한 분야씩 계속 격파해 가면서 최고의 그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 해서는 안 된다. 같이 팀을 이루어서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내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고 없다? 그러면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세요.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